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팀은 버추웍스 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발표 모두 끝나면은 단체 사진 찍는데 같이 사진 찍고 팀별로도 사진 찍을 거니까 그때 좀 빠르게 손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야 돼. 아, 그치. 약간 사고가 먼저. 안녕하세요. 3D반 그림시프트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집니다. 먼저 저희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프로젝트 개요와 목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개발 중 직면했던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연 영상과 함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저희 팀은 먼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디자인팀은 2명으로 UI UX와 레벨 디자인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각각 나눠서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3D 에셋 제작은 공동으로 같이 협업하여 제작하였고, 그리고 개발팀은 총 4명으로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3가지 직업을 각각의 트랙으로 나눠서 이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레벨까지 포함한 총 4개의 레벨을 각각 한 명씩 담당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버추워크 프로젝트는 VR을 활용한 이색 진로 탐색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을 돕고 다양한 직업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제 초기에 저희가 계획했던 개발 일정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작은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일정에 다소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원래 3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컷신 및 애니메이션 제작 일정이 4월 말로 미뤄졌고, 기본적인 시스템 개발을 4월 중순까지 완료한 후 4월 말까지 컷신과 애니메이션을 얹어서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개발 진행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팀의 진행 상황인데요. 팀원별로 먼저 김대원님께서는 이제 직업 선택 화면인 메인 레벨의 UI를 제작하고 배치하였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 랭글러라는 직업에 사용되는 훈련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구성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명희님은 이제 해충 방제 기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에 사용되는 도구들의 기본적인 상호작용 기능들을 모두 구현하셨고, 그 다음에 방제 순서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계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예은님은 부석 세공사에 사용되는 UI를 배치하는 것에 좀 도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동물 랭글러라는 직업을 담당하셔서 거기에 사용되는 클리커라는 도구의 기능을 구현하였고, 그 다음에 동물 랭글러 레벨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보석 세공사라는 직업을 담당하였는데요. 보석을 자르고 다듬을 때 사용되는 도구들의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하고, 그 다음 보석 자체의 기능도 구현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점수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러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팀 진행 상황입니다. 디자인팀은 직업 체험에 필요한 기본 3D 에셋들을 모두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좀 피드백을 받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UI 디자인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개발을 진행하며 생기는 추가 UI나 업데이트 사항도 즉각적으로 반영하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디자인 역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성은 다 완성이 되었으며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무실 레벨과 훈련 레벨 그리고 세공사의 레벨도 모두 이렇게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의 경우도 동물 랭글러에 사용되는 동물 에셋의 리깅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해당 동물이 하늘을 나는 날개짓 하는 애니메이션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나방 에셋도 해충 방제사에 사용되는 에셋인데 이 에셋의 애니메이션까지 제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멘토링 과정에서 받은 피드백과 이에 따른 수정 사항입니다. 디자인팀의 경우 VR 기기로 직접 시연을 해보니 전체적인 오브젝트 위치가 너무 아래에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VR 환경에 맞춰 에셋의 크기와 위치를 전면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실제 동작 반경에 비해 레벨이 너무 넓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전체적인 레벨 크기를 축소하였습니다. 개발팀의 경우는 각자 맡은 직업을 그냥 동시에 개발하기보다는 직업별로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보석세공사, 해충방제사, 동물랭글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이 이제 먼저 완료된 팀원은 우선순위에 맞게 다른 직업 개발을 도와 협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초기에 계획했던 기능이 예상보다 많다는 판단이 있어서 일부 레벨을 줄이고 기능을 축소하여 더 나은 완성도를 목표로 개발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능 개발에 있어서 멘토링 과정 중 좋은 방법을 제안받아서 해당 방법으로 개발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과정에서 겪은 문제 상황들입니다. 디자인팀은 일정 지연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이 늦어지는 이슈가 있었고 에셋을 정리해서 서로 공유하는 과정 중에 텍스처가 깨지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팀에서도 인력을 좀 투입을 해서 같이 해결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개발팀의 경우는 VR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얼리얼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VR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었고 해당 에셋들이 블루프린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C++ 코드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 둘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작업한 내역들을 버전관리 툴을 이용해서 합병을 하는데 이 과정 중에 변경사항이 누락되거나 충돌이 일어나는 등의 이슈가 있어서 해당 방법들도 이제 해결을 해나가면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반적인 일정이 딜레이가 된다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연 영상으로 만든 레벨과 일부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세공사님 환영합니다. 보석세공사는 비금속인의 원석을 의뢰인의 주문에 맞춰 제작하는 일을 합니다. 새로운 의뢰가 도착하였습니다.
페리도트 원석을 세금하여 결혼 반지를 제작해 봅시다. 앞에 놓인 절단 위에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원석을 들고 절단기 위에 손이 되지 않도록 천천히 절단합니다. 원하는 크기에 맞춰 잘라주도록 합니다. 원석을 모두 절단했다면 보석을 연마해 봅시다. 앞에 있는 도킹왁스를 알코올 램프에 녹입니다. 충분히 열이 달아오른 도킹왁스를 스틱에 묻힌 뒤 원석을 부착합니다. 스틱의 끝부분과 그라인더에 부착될 스틱 케이스를 연결합니다. 세분 그라인더의 전원이 켜지면 천천히 원석을 다듬도록 합니다. 해충 방제 터치 연습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왼쪽에 놓여져 있는 네 가지의 도구 중 하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충제는 원래에 직접적인 화학약품을 가해 터치하는 도구입니다. 살충제는 화학약품이므로 장소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효과적인지 또 비효과적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마침 벌레가 아파트 외벽에 출현한 것 같습니다. 방제 기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볼까요? 방역을 하기 전 마스크와 장갑 착용은 필수입니다. 아까 사용했던 살충제를 잡고 앞에 보이는 나방을 퇴치해봅시다. 한 번으로는 제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해치될 때까지 뿌려야 합니다. 나방이 또다시 출현하지 않도록 예방 및 사후 처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앞에 보이는 포충기는 해충을 유인해 퇴치하는 기구입니다. 외벽에 부착하여 해충이 꼬이지 않도록 작업해줍니다. 이제 남은 작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별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 랭글러는 초기에 적절한 동물 에셋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초기에 구현을 많이 진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기존 3단계로 하기로 했던 훈련 단계 중에서 이제 구현이 비교적 쉬운 단계를 골라서 2단계의 훈련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해당 작업 사항은 4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해충 방제 기사는 원래 3개의 레벨을 계획을 해서 유저에게 그중 랜덤으로 하나를 플레이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했으나 이 중에서 가장 구현이 많이 된 레벨을 하나 골라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 또한 4월 28일에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석세공사는 엔딩 애니메이션이랑 가이드 UI 그리고 사운드 적용 부분이 작업이 남아 있어서 해당 부분까지 마무리해서 4월 28일까지 진행을 하고 빨리 되는 직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발 우선순위대로 같이 도와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연된 일정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개발 일정을 다시 조정하였고 4월 말까지는 모든 직업별 개발을 마무리하고 컷신과 애니메이션을 추가한 뒤 최종 피드백을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드림시프트 팀의 버추워크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에 대해서 질문이나 피드백 사항 있으시면 드립니다.
네, 다음 팀 발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심화반 해양 천체 관측소 팀 발표 준비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아동용 게이미피케이션 앱을 제작하는 팀 해양천체 관측소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될 강승현입니다. 발표에 앞서 우선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개요부터 시작하여 기능과 컨텐츠, 현재 진행된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개발을 순서로 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차 발표인 만큼 개요나 기획보다는 현재 개발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팀장인 이혜정 하구를 주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하구는 뒤에서 설명드릴 첫 번째 주요 기능을, 저 강승현은 전체적인 클라이언트 구현을, 윤용호 하구는 두 번째 주요 기능, 이혜진 하구는 서버 및 DB 관리, 그리고 추가로 리소스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요즘 타자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한 갈등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타자에 대한 인식 부재 원인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첫 번째, 타인에 대한 에너지를 쏟는 것을 꺼려하고, 두 번째로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필터 버블 현상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가상 환경에서 갈등 해결 연습을 반복하여 현실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구현된 플레이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나오게 되며 각 맵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각 맵에서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가 저장이 되어 있고, 현재 대화 부분을 위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현재 저희가 임무 부분을 수행하기 전 플레이어에게 브리핑하는 모습,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화가 출력되는 모습까지 구현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렸으니 영상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된 배경 리소스와 오브젝트 리소스입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내에서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LLM을 사용한 갈등 상황 연출 시스템, 두 번째로는 크루 AI를 사용한 아동답변 분석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주요 기능은 LLM을 활용한 갈등 상황 연출 시스템입니다. 플레이어가 분기에 맞는 임무를 받으면 해당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먼저 플레이어에게 갈등 대상 NPC 상황에 대한 힌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해당 갈등 상황에 맞게 NPC의 대사와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활용되어 연출됩니다. 플레이어는 연출된 상황을 보고 상황 인지와 대처 방법과 같은 질문에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연출 시스템이 진행됩니다. 해당 구현 과정을 코드로 설명드리면 제이슨 형태의 시나리오 정보와 캐릭터 정보를 가지고 프롬프트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좌측 이미지를 보시면은 핑크색 상자 부분에는 시나리오 기록 및 시나리오 대사, 그리고 NPC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져온 정보를 아래 파란색 상자 부분에서 프롬프트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정보와 캐릭터 정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이슨 형태로 시나리오를 파악할 이름,
그리고 시나리오 흐름을 각 NPC의 행동과 대사의 전개 방향이 드러나도록 정리한 내용, 그리고 해당 대사를 어떤 NPC가 하는지에 대한 정보값을 시나리오 정보로 주고, 각 NPC 이름과 성격, 말투 정보를 NPC 정보로 하여 프롬프트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앞에 언급한 정보를 활용하여 LLM 답변을 또다른 JSON 형태의 파일로 출력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SON 파일 형태의 시나리오 대사가 출력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코드로 다시 한번 응답을 생성할 경우 처음 대사들과 다른 대사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은 풀 AI를 활용한 아동 답변 분석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주요 기능에서 플레이어가 주어진 질문에 작성한 답변을 기반으로 학생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사용이 목적인 플레이어의 경우 보상 위주의 결과를, 자녀의 성향 파악이 중요한 학부모용은 사회적 성향 및 특성 위주의 결과를 출력하여 UI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우선 아동에게 상황 분석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해당 답변과 갈등 상황과의 유사도 비율을 비교해 아동의 상황 인지 능력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해결 방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아동의 4가지 성향을 수치 데이터로 표시하는 그래프로 결과지가 구성돼 화면에 출력될 예정입니다. 해당 부분을 출력된 로그로 보여드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 이를 LLM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를 퍼센테이지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는 JSON 형태로 저장되게 됩니다. 저장된 JSON 결과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아동 답변은 위에 아동 답변이 보이실 거고요. A, B, C, D는 각 아이의 4가지 성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황 인식에 대한 결과를 로그로 나타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킴해안 축제건축소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팀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다음 팀은 아보라 팀 발표 준비 부탁드립니다. 팀 아보라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중 AI 에이전트 기반 아이디어 확장 보조 도구라는 아이데이션이라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코어 픽처, 시스템 아키텍처, AI 다이어그램 엔진,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디벨로먼트 프로그레스, 로드맵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AI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하나의 AI 모델만 사용하게 될 경우 도메인 편향이라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여러 AI 모델을 함께 사용하면서 다양하고 균형 잡힌 답변을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 다중 아바타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적 대화를 하는 다중 AI 에이전트 기반 아이디어 확장 보조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 두 가지입니다. 오토진 기반 다중 AI 아바타 간 상호 소통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사용자 아이디어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입니다.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프론트엔드는 리액트와 나이스.리액트, 넥스트.js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백엔드는 파이썬과 패스트 API, AI 애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토젠, 해당 서비스들을 하나의 도커 이미지 파일로 빌드해서 아마존의 EC2 서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오토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오토젠의 역할은 AI 아바타 구성과 역할 분리, 프롬프트 없는 사고 전개, 대화 순서와 흐름을 제어, 에이전트 간 맥락 공유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프로젝트를 보면서 AI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사고력이 확장이 되고 아이데이션 활동이 가능한지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 세 가지 역할을 구분하고 클라이언트의 진무를 인풋으로 받아 오케스트레이터는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에이전트 AB는 클라이언트의 질문에 대한 핵심 키워드와 의도를 파악하고 해당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파악한 키워드와 의도에 따른 정보를 리서치하고 두 번째 에이전트는 할루시에이션을 줄이기 위한 교차 검증을 실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해당 과정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마지막은 이제 기존 AI들이 정답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아이데이션을 위한 패러다임 확장, 사용자에게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등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반복하면서 저희 프로젝트가 진행하게 되고요. 이거는 팀원 소개가 아니라 저희가 기획한 아바타 디자인입니다. 아바타들의 이름은 팀원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게 되었고 각각 다른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제미나이, GPT, 클루드, 코파일럿을 기획했는데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다른 글록이나 라마처럼 후보 AI 모델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성격과 프롬프트로 각각 모델에 적합한 성격과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아바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UI UX 디자인입니다. 첫 번째 아바타 선택 화면에서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4가지 아바타 중에 2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다음 셀렉트를 누르게 되면 아바타 대화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던 AI 서비스처럼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른 점이라 하면 가장 위쪽 상단의 흰색으로 보이는 사용자 질문에 따라서 AI가 각각 답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입니다. 이제 프론트 진행 상황을 살펴보시면 블렌더를 통해서 3D 아바타를 모델링을 하고 웹 플랫폼 환경상에서 3D 모델링을 불러오는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TTS를 사용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아바타가 답변을 하면 입모양이 싱크를 하게 되는데 시연 영상은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고라의 팀장 김선진입니다. 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 줄 알고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방금 보시다시피 안녕하세요. 저는 아고라의 팀장 김선진입니다. 아바타가 A, E, O를 구분해서 리싱크를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엔드 진행 상황입니다. 프론트가 아직 병합하기 전이라서 터미널 환경에서의 텍스트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질문을 하게 되면 2개의 아바타가 각각 본인의 역할에 맞게 답변을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연 영상이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보자면 현재 오토제닉 구현도에서 다중 에이전트를 구성하고 역할을 정의하고 대화 흐름을 관리하면서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 대화 결과 출력은 현재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 대화의 저장 기능과 UI UX 인터페이스의 병합, 추가 아바타 및 기능 확장이 앞으로 구현할 상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의 핵심 기술은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추후 서비스의 확장이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질문과 AI 답변을 저장하는 기본적인 기기를 작성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로드맵입니다. 저희는 처음 기획했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무난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마지막 쉬운 영상을 보여드리면 사용자의 질문을 받고 2명의 에이전트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대화를 생성해 나가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보로 팀에 대해서 질문이나 피드백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면은 이상으로 일단 프로젝트 발표 시간을 마치고 예. 질문의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는 뭐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질문을 넣어서 립싱크를 할 때 맥시멈 몇 초였을 때까지는 코딩이 쉬운데 그 이유는 좀 어렵다든지 그런 실험을 좀 해보셨나요? 혹시 지금 질문하신 게 TTS 관련해서 너무 문장이 길어도 이슈가 발생하지 않나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네. 팀원 잠깐만. 문장의 길이와 연관성이 있는지. 이 립싱크
말씀하신 네. 거예요? 네, 네. 저희가 테스트를 좀 길게도 해봤는데 좀 테스트 환경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거의 60, 70 정도는 대부분 다 소화가 싱크가 맞긴 한데 가능한가요? 아마 더 좋은 방향을 지금 찾고 있어서 네, 네. 좀 더 확실한 메서드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곳에 따라서 네. 이게 활용도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아, 네. 그게 만약에 몇 글자로 줄여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묻고 싶은 걸 못 물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정을 해줘야 돼서 몇 글자 내로 물어라 이러는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실험을 좀 하시고 완성도를 높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어야 돼요. 포토타임.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이거 되게 약했네. 저희 다들 잘하셨고요. 사실 지금부터는 제가 매력을 좀 입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재수강의 인원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4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5월 말 6월 초에 최종할 때 거의 그대로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2달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학기 중에는 그냥 순식간에 끝나요. 근데 매력을 입히셔야 돼. 그죠? 왜 제가 어떤 팀들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런 거 아이디어 듣고 싶어 할 때 절제하고 일단 그럼 1차를 빨리 완성하고 시간이 나오면 넣어라.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남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몇몇 팀들은 이제 저랑 상담을 좀 오늘이 아니어도 좀 진행을 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도화에 대해서 좀 아쉬운 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프로젝트가 좋기 때문에 이거 좀만 더 하면 더 나아지겠다 이런 팀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5기도 모집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재수강해서 우리는 이거 좀 레벨업 할래요 이런 인원들은 얘기를 좀 팀원들끼리 미리 조금씩 해놓길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아카데미와 관계가 있진 않은데 제가 이제 얘기는 이제 변희철 교수님과는 해봤었는데 한국경제TV가 저희 아카데미에 대한 좋은 소식을 계속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전국에 기사도 내고. 혹시 알고 있나요? 예, 아직 MOE 체결은 안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AI 미디어 아카데미라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아카데미에서 프로젝트 한다 했더니 그럼 여기도 같이 해달라고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럼 우리 학생들도 좀 참여시킬 수 있느냐 해갖고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건 선택적이고 희망하는 인원들에 한해서만 참여하도록 해서 여기서 하던 프로젝트 그대로 들고 와도 되고 뭐 비대면이기 때문에 따로 출석할 건 없습니다. 이제 개개인한테 저희 사업비와 별도로 20만 원 정도 지원금이 지급돼요. 한 달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다만 당장 취업을 해야 돼서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오래 활용해야겠다 이런 친구들은 안 돼요. 그래서 한국경제TV 하는 프로젝트도 관심이 있으면 제가 그쪽 단톡방 링크를 아카데미 단톡방에 넣을 테니까 그쪽으로 입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팀에도 식비 지원이 되는데 그거는 팀장 카드로 쓰고 증비 올려야 돼요. 근데 그건 좀 통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니 다른 학교에서 나중에 잘못 쓰면 증빙도 잘못 넣어서 팀장한테 한 5만 원, 10만 원을 환수 받아요. 근데 팀장이 팀원들한테 야 10만 원 다시 환수당해서 2만 원씩 걷자 했더니 연락이 안 돼. 왜냐면 2-3달 끝나고 오거든요. 그럼 팀장은 이제 막 이렇게 막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회의로 사진 찍고 막 이런 게 필요해서 그거는 잘 가이드를 할 거고요. 그런 게 있다는 점 알아주셔서 프로젝트 할 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이용을 하자. 이런 거고 희망자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는 AI 미디어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프로젝트 개개인에 대한 피드백은 저는 수업 시간에 따로 줄게요. 다른 교수님들 혹시 총평 오늘 있으시면 사진 찍을까요? 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